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이른바 옐런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기관도 매수로 더해지면서 2030선 회복하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한 소외를 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틀째 하락하면서 505선 턱걸이하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엇갈리면서 대응하기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 대장주 잠시 후면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30선을 회복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되느냐이겠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간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운송 장비, 그리고 서비스업, 또 화학 등이 있더라고요. 자,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장 이슈, 저는 이제 사고 있는 외국인들보다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기관을 기관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의 색깔은 외국인들이 만들고 네. 이제 종목의 색깔은 기관들이 만드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수만 본다라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동참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네. 지금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도 한 16년 정도 주식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루하게 조금 약세장이 지속되는 것은 그쵸. 정말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2008년도가 더 나을 뻔했다라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기관이 언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개별 종목군들적으로 이제 탄력이 좀 생기는지가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게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의 내재 가치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내신다라고 그러면은 기다린 만큼 고진감래라고 보답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진감래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 만큼 어떤 또 결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민 대표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장중에 또 16,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글로벌 증시 흐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일단 주식 펀드 한 560억 원 자금이 들어왔고요. 개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공모 펀드로도 한 520억 원 정도 자금이 새로 유입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기관 쪽이 자꾸 펀드 환매 때문에 좀 수급이 좀 속된 말로 좀 딸렸었죠.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했었는데, 네. 이러한 펀드 수급이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지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기존에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주가 부양, 지금 최근에 눌림목을 주고 시장에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여기서 조금 불안한 것이 코스닥은 좀 소외시키고 거래소 대형주 섹터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매년 그래도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코스닥 랠리는 항상 연말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가총액의 코스닥 같은 경우 IT가 가장 비중이 큰데 쇼핑 시즌 랠리 하면은 IT주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몰아 있었던 업종이 바로 IT입니다. 근데 네. IT 위주로 주가 조정이 코스닥에서 좀 거세게 나온다라는 점이 조금 불안 요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어찌됐든 코스닥이 이중 저점 라인 밴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500포인트 언저리인데요. 이 500포인트 언저리에서 빠르게 강한 양봉과 함께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쇼핑 연말 시즌에 대한 기대감, 코스닥에 아직 IT주들 남아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일찌감치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빠르게 거래소 종목으로 일정 포트 비중은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수익률 게임에 좀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더 양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최근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505포인트가 상당히 뭐 중요한 라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지선 내일 뭐 지켜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상당폭 있습니다. 지금 500포인트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뭐 신용 반대 매매 물량부터 해가지고 좀 그나마 버티다 못한 개인들이 또 투매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낙차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도망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외국인들 코스닥에 대한 매집 비중이 지금 포인트로 계산해 봤을 때 평균 매수 포인트가 한 520에서 4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수급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도 좀 물려있는 지수대가 지금 지수대고, 아마 순간적으로 밀리면 빠르게 V자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전문가 종목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놓을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전문가님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위아와 AJ렌터카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트 편입된 이후 2.7%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이 4% 오늘 하락하면서 수익이 5%로 줄었고요. LG하우시스와 예림당 포트에 잘 편입이 됐고 각각 1에서 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손절가 시켜주고 있는 SAMT 오늘 2% 오르면서 어제보다 손실이 많이 줄었고요. 한국내화 추가 하락하면서 종가는 3,415원이었습니다. 손절가 바로 위에 있네요. 오늘 ISC도 장중에 8% 급락했다가 종가로는 약 보합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먼저 SM 오늘 1.2% 오르면서 매수가를 회복하는 움직임 나왔고요. 할인도 14.6%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도와 이지바이오도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SKC 3% 오늘 반등하면서 매수가 위로 올라왔고요. 이녹스 오늘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의견 들어볼게요.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포스코 ICT 오늘 이슈가 있었죠. 1,000억 원대 유상 증자 소식에 주가 급락하면서 손절 처리됐고요. 반면 금호타이어는 반등하면서 5.6%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삼천리 자전거 어제보다 수익이 늘었죠. 2.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어제와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MD스테크가 여전히 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께 AS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3호 개발 딱 좀 매수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딱 보합권 그 자리인데요. 3호 개발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소형 건설주를 갖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약간 의아해하시는 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3호 개발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설주입니다만 그 건설주 안에서 어떤 중소형주 건설사 중에서 가장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쓰금 큰 변화는 없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 매수세나 뭐 기관들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3호 개발 충분히 좀 탄력이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 개발 좀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한 종목 더 좀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SC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이 조금 위태로웠습니다. 8% 급락이 나오기도 했다가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에는 2% 하락으로 손절가 잘 지켜주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장중에 이렇게 좀 하락한 거 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게 있죠. 이제 장이 좋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해야 할 것이 어떤 점이냐면 장이 좋은
엄청 좋을 때 매수하는 것을 저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종목군들이 내가 매수를 하려고 있는 종목이 지금 과연 종목 개별 탄력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런 흐름인지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근데 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그런 흐름입니다. 뭐 종목 개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도 이 ISC 같이 이런 좀 가치가 있는 실적도 잘 내고 이런 종목군들은 막판에 조금 하락률을 좀 하락률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 반면에 종목적으로 조금 어떻게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좀 묻어서 떨어진 종목들은 거의 회복을 못 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들의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ISC는 충분히 네. 지금 저평가보다는 초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영향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선물을 한 번 정도는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민 대표께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트에 있는 종목, 이녹스. 오늘 좀 아쉽게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가 2%대 하락하면서 23,900원 기록했거든요. 이녹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 IT, 특히나 코스닥의 IT가 조금 소외를 당하면서,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브리핑 드릴게요. 21선에서 제가 가격, 매수 사인을 좀 제안을 드렸었고, 네. 짧게 한 24,600원을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 700원 오차로 지금 손절이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이녹스는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4, 4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좀 최근에 IT주들이 4, 4분기에는 좀 재고 조정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와 함께 좀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녹스가 갖고 있는 실적과 가치를 좀 믿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 눌림목이 나올 때 투시 쪽에서 좀 매물 압박이 좀 심했습니다.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은 계속 물량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녹스를 내일 기준 재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아. 이녹스는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에서 매수 밴드를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시초가에서 23,000원권을 매수 밴드로 정하겠고요. 네. 매수가 체결되면 여기서 전저점이 바로 아랫단입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22,6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다시 제시하겠고요. 일단 편입이 되고 나면 목표가는 기존의 목표가보다는 좀 전고점을 목표로 하는 27,000원. 그래서 조금 저는, 아까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IT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네. 코스닥 지표에서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 언저리에 지금 강하게 좀 양봉이 세워진다면,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눌림 나왔던 IT 섹터들이 빠르게 급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녹스 좀 보유하신 분들은요, 23,000원대까지 주가 다시 또 내려온다면 좀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을 건가요? 저는 이제 네. 내일 만약에 시초가 밀려서 양봉 전환될 때 네. 추가 매수 한다라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되시는 분들께 시원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 내일장 대장주 종목입니다.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네, CNS 자산관리입니다. 국내 1위 건물관리업체죠. 코스닥 종목이고요. 최저가 최근에 기록한 이후 3거래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도 대폭 실렸군요.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BS인데요. 미디어 관련주로 유명하죠. 오늘 2.5% 오르면서 주요 이평선 돌파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가님, 네. 좀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CNS 자산관리와 SBS. 먼저 CNS 자산관리,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 일단, 종목 선정에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어떤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든가 아니면은 기본 가치 대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이제 재가치를 찾아갔을 때 파는 어떤 펀더멘털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자, CNS 자산관리 예전에 이제 신천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이제 앞서서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포장을 해서 말하면 건물 관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청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좀 약간 코스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약간 고리타분 업종이긴 합니다만은, 네. 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기존의 사업이 이제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미팔군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들 이 회사가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배당률이 한 10% 정도 주거든요. 그렇군요. 전반기에도 배당을 줬었고 이제 하반기에도 배당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CS 자산관리가 코스닥에서는 거의 없는 그 액면가 2,500원짜리거든요. 네. 액면가 2,5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3,400원 좀 안 된다. 이건 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일단 이 CS 자산관리의 어떤 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BTL 사업인데 BTL 사업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빌드죠. 그 다음에 T, 트랜스퍼, L, 리스인데, 어떠한 건물들을 이제 지어서 그걸 정부한테 이제 줍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비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CS 자산관리 같은 회사한테 주는데, 그게 영업이익률이 한 20%, 30% 정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대학교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BTL 사업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우리 CS 자산관리가 펼칠 예정이고,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싸죠. 이게 무슨 뭐 IT라든가 이런 업황이 변할 수 있는, 업황이 변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약간의 뭐 굴뚝 사업 같기도 한 고리타분 업종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제같이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안정된 어떤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좀 약간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차트를 보면은 가장 많은 그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가격이 바로 3,000원서부터 2,700원대 가격대인데 네. 그 부분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약간 처지는 쌍바닥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쌍바닥을 좀 시연을 해주면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오늘 조금 바닥권을 탈피를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추세가 높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갖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때는 한번 이제 고가권 징후를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 네. 고가권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 종목의 시세는 거의 마감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저가권에서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 보기 힘들었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저점을 잡았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중에 어떤 그 원고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좀 틀릴 수 있는데 네. 매수 가격 오늘 종가로 잡도록 할게요. 3,390원. 이제 자막은 좀 약간 틀리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5,000원도 사실 이 CS 자산관리의 어떤 가치를 본다라고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하지만 뭐 거의 전고점인데요. 네. 예. 어떤 액면가를 봤을 때 액면가 2,500원짜리기 때문에 액면가를 굉장히 예. 좀 많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액면가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손절매 가격은 얼마 전에 저점 이제 3,100원 정도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거래량이 좀 눈에 띈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면서 CS 자산관리 오늘 종가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SBS죠.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어떤 연일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세 중에서도 살아남은 이제 기관들이 사고 있는 한 달 이상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SBS 우리 이제 뭐 서울경제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 SBS도 같은 방송국으로서 그 네. 어떤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광고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올해 다 갖고 이제 내년 봐야 되는데 내년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좀 많이 있죠. 동계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네. 있고 월드컵도 월드컵, 있는데 네. 자, SBS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최근에 이제 미디어 업종 규제 완화라는 이제 정부가 그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 방송국들 이제 입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무엇이냐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방송 중에 중간 광고를 아실 거예요. 이제 케이블 TV 보면 중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네. 그 광고라고 해야 되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딱 반 정도 지났을 때 광고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광고 시작하는데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TV 앞에 앉았는데 그때까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시청자 네.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방송국들의 어떤 그 광고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방송사의 호재가 아닐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자, SBS 그런 측면에서 기관의 어떤 수급과 함께 최근에 좀 탄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BS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어떤 자리 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기관이 한 달 이상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올해 8월달서부터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SBS가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외국인들의 기관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종목에서는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기관의 수급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SB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기관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SBS라는 어떤 종목에서는 한 달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4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47,000원 정도, 정고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한번 형성이 됐었던 손절매 가격은 약간 조금 루즈하게 잡았는데 4만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관이 한 달 이상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죠. SBS 매수 접근가는 42,400원이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4% 급등하며 4만 원대 주가를 가볍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더존 비존입니다. 지난 한 주간 7% 급등하기도 했죠. 어제, 오늘 추가 상승 나왔는데요. 목표가와 함께 더불어 자세한 기업적인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4% 급등이 나왔어요. 네, 삼성중공업 앞에 제가 시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네. 수급이 어찌됐든 거래소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표 업종 섹터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 일부 좀 편입을 하자는 취지로 가져나왔고요. 조선업황 업종 중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수주 잔고에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한 124억 달러 정도. 이 중에서 최근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저가 수주 우려 여감을 좀 표명을 했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4억 달러 수주 잔고에서 8억 달러 정도만 좀 저가 수주가 됐을 뿐 전혀 큰 어떤 영향은 좀 끼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124억 달러 수치는 사실 1년 동안 수주를 따와야 하는 금액의 한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 124억 달러라는 수주를 3분기에 다 완성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한 130억 달러 이상 좀 상회할 수 있는 수주 잔고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FLNG 선이라든가 드릴식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너무 이제 좀 식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수주 잔고가 되겠고요.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2014년에 지금 시장 조선업황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쪽이 바로 FLNG입니다. FLNG가 뭐냐면 기존의 가스 유전의 이제 배가 그러니까 유전 그러니까 설비 부분이 그러니까 배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고정식으로 땅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좀 천연가스를 유출했다라면 시출했다라면 지금은 배처럼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동하는 가운데 가스정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스를 캐는 거죠. 근데 그 전 모델이 FPSO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를 채굴하고 나면은 이 채굴한 것을 배에 실습니다. 배에 실어서 다시 이게 육상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액화로 만드는 거예요. 액화로 만들고 나면 다시 또 배에 실어서 이제 운반이 되는 건데, 이 FLNG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액화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액화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바로 LNG선에 바로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되는 곳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선업계가 또 다른 조선업황의 개화기로 지금 좀 시야를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에 이 조선업황이 좀 드릴식 부분이 좀 개화기가 시작이 될 때 분위기가 좀 흡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신성장 추세에 좀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선발주자로 삼성중공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그 셰일석유라는 그 노란색 그 가리비 모양의 셰일석유 간판을 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셰일석유와 함께 셰일석유한테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수주를 지금 무려 한 36조 원 규모 장기 계약을 쉘과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 쉘 같은 경우 FLNG 시장을 확대될 것이다. 내년부터 개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그 도킹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을 삼성중공업가 독점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진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쉘 석유와 지금 삼성중공업이 협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FLNG 산업이 내년에 지금은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라고 한다면 좀 본격 성장 시기를 내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차트 보면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가격 조정이 한번 1차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나왔을 때 지수와 거의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시간 조정 끝자락에서 오늘 20일선 이동평균선을 제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가 이제 기준점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양봉 캔들을 기준점으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5일선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매수가 밴드는 시초가에서부터 42,200원입니다. 딱 시초가에서 42,2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됐다라면 일단 1차 목표가를 45,000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45,000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면 좀 목표가를 상향해 가는, 그리고 익절가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쓰겠고요. 지금 이 자리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바로 요 시작점이었던, 양봉 캔들의 시작점이었던 38,700원짜리입니다. 38,700원짜리를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업황을 이끌 선두주자로 삼성중공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 종목 더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더존 비존 남아있는데 지난 한 주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더라고요. 네. 더존 비존, 그러니까 지금 네. 코스닥에서 기존에 기대를 걸었던 섹터들은 고점에서 좀 무너지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미 무너져서 가닥을 잡았던 섹터들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눈치 싸움을 좀 빨리 해서 좀 코스닥에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섹터, 그 중에 더존 비전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더존 비전은 거래소 중형 종목입니다. 예. 네, 거래소 중형 종목입니다. 자, 더존 비전을 보는 이유는 세무회계에 관련해서 지금 더존 비전 하면은 아마 여성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회계 쪽 관련돼서 자격증을 따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12만 개 중소기업과 1만 개 세무회계사무소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더존비전이고, 이 더존비전이 만든 이 세무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이 어떤 성장 가능성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 신성장 동력은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에 웹하드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N드라이브를 보시면은 아이디와 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은 내가 저장했던 사진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게 인터넷 공간 속에 그러니까 떠돌면서 내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제가 독스를 쓰지는 않는데 구글의 독스가 네이버의 N드라이브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가상의 공간에 나만의 저장 기능이 있는 웹 하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더존 비전이 진행을 했고, 네. 바로 이 부분이 좀 클라우드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된 경영 정보화 프로그램 스마트 A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첫 번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리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래 지지부진하게 빠졌는데, 드디어 좀 기본 베이스 정상화가 지금 깔리면서 신규로 좀 매출이 좀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기존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 신규 시장에 원래 진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한테 맞춤 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개 기업이 지금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서울경제 옆에 있는 YTN이 1차적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여당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좀 유지보수까지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팔고 말았다라면, 이제 프로그램을 팔고서 유지보수하면서 돈을 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 기존 고객에 대한 또 다른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고점권에서 좀 고점을 5월 달에 찍어주고요.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긴 하락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21선만 돌파하는 신용을 보일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항대를 두들겨 맞고서 좀 21선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선 언저리에서 이중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추세 전환이 저의 이론이 맞다라면 이 21선을 깬 이 수급이 들어온 이틀 전에 이 양봉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하단선을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간단합니다. 내일 21선 언저리 위에 있는 자리 시초가에서부터 9,600원짜리까지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는 11,000원을 목표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의 이론이 맞으려면 9,400원짜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양봉 캔들이 세워졌던 9,4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불기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요, 금강공업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 철강 금속주이기도 하고요. 최근 흐름이 다이나믹했습니다. 오늘 8% 급등했다가 4.5%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이정민 대표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3분기 호실적에 신고가도 기록하기도 했었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도 주가가 4% 급등하며 장대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금강공업과 인터파크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네. 금강공업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하루에 어떤 내일 시초가를 공략을 해서 그날의 어떤 차익 신호가 나오는 하루의 불기둥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어떤 차트적인 어떤 맥점이 가장 중요한데 금강공업은 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조금만 보유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훌륭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방 산업 쪽이 좀 좋지는 않지. 건설 쪽, 뭐 배관 이런 것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건설 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금강공업이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알루미늄 폼이라고 있으면 우리는 건물을 올릴 때 기존의 폼을 갖고서 이제 거푸집을 만들죠. 그런 거푸집을 만들고 레미콘으로 거기다 이제 어떤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건물의 외곽을 만드는 그걸 이제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공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이나 이런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많이 드는 게 인력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건설 기간을 많이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기존의 어떤 폼보다는 우리 금강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이 알루미늄 폼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30%까지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없어서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게 이제 어떤 판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렌트식으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금강공업이 이 알루미늄 폼을 만들어내서 없어서 더 이상 공을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시장 공부를 하고 있죠. 금강공업보다 조금 더 이름은 더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70%, 80% 정도를 알루미늄 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적인 가치만 본다라면 사실 금강공업이 몇 배 더 뛰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적 맹점을 보면서 네. 어떤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일단은 내일 좀 약간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6,100원에 16,100원에 마감을 했지만 매수 가격은 16,3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매 가격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그날 매매이기 때문에 네.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불기둥 종목은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금강공업. 일단 이정민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의견 들어볼게요. 역시나 뭐 거래량이 좀 작은 게 흠이죠. 우리 박근호 전문가 스타일은 조금 그런 거래량이 좀 작아서 조금 흠이긴 한데 네. 가장 지금까지 갖고 나왔던 종목 중에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뭐 알루미늄 거푸집 쪽을 좀 섹터를 맞추셨다면 저는 강관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관이 조선업체에도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황이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지금 또 자산 가치도 지금 굉장히 4만 원대가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경기 호전 국면에서는 좀 중소형 가치 우량주들이 좀 빠르게 치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공업이 삼박자를 좀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잘 들어봤고요.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인터파크였죠. 자세한 설명 역시 들어볼게요. 네, 온라인 여행 시장에서 지금 뭐 기대도 안 했던 회사가 인터파크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네.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외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호전이었지만 4, 4분기엔 또 최대 실적이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 쇼핑 시즌이 있다라면 사실 미국 쇼핑 시즌에 수혜받을 업종을 찾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산타클로스 12월 달에 오면 좀 자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좀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물론 여행시장 1위이고 뭐 투어 부분에서 성장률이 40% 나왔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콘서트를 찾게 됐습니다. 사실 도서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인터파크를 통해서 아마 좀 물건을 사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 저도 모르게 콘서트를 예매하게 되고 뭐 연극을 찾아보게 되는 그런 시즌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도서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본다라면 인터파크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오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가격권입니다. 바로 10,000원 초반대 가격권에서 공방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 10,000원대를 회복시켜주는 강한 매수세가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추세대로 N자 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야뿐만이 아니라 11월 한 달 내내 좀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터파크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장중 중에 좀 분할 매수하셔서 안전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1,500원을 드립니다. 대신에 3%든 5%든 불기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면 한번 때리는 관점, 매도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타이트합니다. 1,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연말이면 좀 저도 모르게 공연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박근호 전문가님은 인터파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행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 2000년도 초반이죠. 2001년도, 2년도에 인터파크 통해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네. 정말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 상품들이 예. 그 어떤 주옥 같은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그 생각이 나서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뭐 너무 추세가 좋고 외국인들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르고 있는 종목이다. 뭐 수급이나 차트 흐름이나 뭐 토를 다 어떤 일련의 어떤 부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내가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파크 좀 아쉬운 게 최근에는 어떤 그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에서 광고가 많이 좀 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시장 대비해서 이런 정도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네. 충분히 내일장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높은 수익률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2-32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시나요? 저 한진해운 있죠? 한진해운이요? 예, 요즘 좀 아유, 한진그룹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네, 뭐 최근 주가도 많이 안 좋았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160원에 네, 한 70%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70%요. 예. 아유, 좀 손실도 너무 많으시고 비중도 많으세요. 손실보다도 네, 한진그룹 자체가 네, 한진해운 쪽이 지금 원체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그럼요, 좀 예. 과감하게 혹시 손절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손절도 조금 되면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네. 그럼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지금, 한진그룹 한진해운 자체가, 이 주식이, 네.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저희가 일단 한진그룹 전반적인 그 전망과 함께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말씀해 드릴게요. 예. 네, 방송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가님, 한진해운, 일단 매수가가 8,160원, 좀 손실도 많으시고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목소리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함이 저한테도 많이 묻어나는 네. 그런 상담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그 해운업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1위 해운사죠. 머스크인가요? 이제 스웨덴에 이제 그 해운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해 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진은 일단은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룹사들의 종목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채권단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한항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니네가 먼저 돈을 쓰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쪽에 이제 어떤 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한진해운 이제 대한해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해운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네. 자산을 매각을 하라고 이제 정부가 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스웨덴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운사들 같은 경우 정부가 많이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해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떤 지난 정부보다 조금 더 어떤 해운사들한테 금융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쉽고.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회사가 이제 안 좋아졌냐면 이제 선박금융이라는 부분 때문인데 본인 회사가 갖고 있는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갖고 다시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배를 운영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해운사들의 어떤 그런 그 영업적인 활동인데 이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거의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네. 지금 여기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조선사들한테 돈을 줘서 배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산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은 네. 자, 한진해운 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면 분명합니다만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예. 지금까지 안 좋은 거는 이제 둘째 치고 넘어가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세계 경기를 글로벌 경기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고 넘어야 될 자는 많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매도한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손절매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자는 많지만 일단 보유를 하고 네. 한 7,000원 언저리 오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한 반 정도는 좀 걷어내는 전략이 예. 어떨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또 다른 분께 전화가 왔거든요. 한진해운 보유하신 분이었는데 중장기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역시 뭐 같은 답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중장기 네. 전망 어차피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2007년도 해운사가 그 10,000포인트가 넘어갔던 운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광석 때문이거든요. 중국에서 전 세계 철광석 70%를 빨아들이면서 네. 벌크선들이 엄청난 이익을 냈었었는데 한진해운 역시 지금 벌크선에서는 이익 나지만 그 컨테이너 쪽에서는 적자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고 7,000원 언저리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진해운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인터플렉스가 네. 42,000원에 한 50% 되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42,000원의 비중이 50%요. 네. 현재가가 23,300원이거든요. 네. 아유, 그동안 좀 어떻게 대응 어떻게 왜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럼 뭐 매일매일 내려가길래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정말 쉽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 정말 네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플렉스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자, 기운 내시고요. 이정훈 대표님, 인터플렉스요. 자, 인터플렉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투자 습관 자체가 예. 지금 대응을 전혀 안 하시고 무조건 그냥 놔두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이미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플렉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가형, 지금 뭐 파트론이라든가 지금 뭐 FPC 관련 업체들, 뭐 스마트폰 관련 부품 섹터들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지금 고가형 프리미엄 스마트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이 지금 막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설마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기대치 이하였다라는 게 지금 지론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자기네들이 제시를 하고 실적 전망치는 왜 냅니까, 그러면? 50%, 뭐 30%씩 오차가 크긴 하는데,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전망을 하지 말고 좀 힘들어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그런 기업 보고서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거 예. 더 버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또 인터플렉스인데 라는 기대감으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터플렉스, 자, 우리 시청자님 어찌됐든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면 120개월 이평선이 바로 미칩니다. 이 가격권은 지금 26,000원, 27,000원대예요.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도망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리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더라도 EPS 실적 기준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25,000원에서 7,000원의 값어치가 나오고요. 자산 가치도 22,000원의 값어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권은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버텨보시면 V자 좀 반등이,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치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1차적으로 반등이 일단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등 나오고서 추후 전략을 좀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둘러서 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LG U+입니다. 741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오늘 종가였네요. 1,700원 비중 4%. 12,000원까지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LG U+고요. LG U+. 네. 네. 12,000원까지 아, 언제쯤 예. 올라갈까요? 이렇게. 네. 언제쯤, 그 언제쯤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모르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고 누구는 알 수가 없죠. LG U+를 매수하신 이유가 예. 어떤 그 핸드폰 그 통신사 부분일 수도 있고 전자 결제 부분일 수도 있고 IPTV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LG U+를 그 통신사 입장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LG U+를 어떤 전자 결제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그러면은 견뎌야 되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때문에 묻어서 내려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LG U+가 시장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지를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근데 통신사 부분은 왜 안 좋냐면 내년에 광대역 LTE 시행 앞서서 LG U+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전자결제 시장 본다라고 LG U+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개인당 2개 정도씩은 갖고 가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통신 쪽은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른 부분이고 어떤 전자결제 시장을 보고서 한번 보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은 굉장히 좀 자리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 LG U+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때문에 조금 하회를 한 거지, 앞으로 다시 한번 조금, 추세를 상승적으로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시간 관계상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이정미 대표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